동신공예라고 하면은 제가 이 공방을 197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982년 그 해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은행 총재 사무실 볼지평 그 우드그릴이에요. 그때 바로 그걸 시작했던 해입니다. 그게. 외국 수출을 꽤 많이 했죠. 뭐 한 200만 불 했으니까. 1991년도에 청와대 본관 공사를 여기서 해가지고 납품을 했었고, 94년도에는 헌법재판소에 그 기둥 등 여러 가지 그 로비에 큰 핸드레일 같은 거 아마 국내에서 제일 클 겁니다. 막 계란형으로 되어 있는 거 2층 로비에. 98년도에는 그 합천 해인사에 성철 스님 사이타 봉환식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목관을 잡고 거기에 뭐 향로, 뭐 석등 등 여러 가지 금속으로 된 것도 했고, 또 최근에는 지관 스님 가구도 제가 해드렸네요. 주로 거의 100% 주문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주문에 의존하고 기성 작가들이라든가 또 뭐 세계적인 작가, 뭐 설치 미술 작가도 그렇고 또 가구 디자인 작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쁩니다. 한국의 짜맞춤은 그런 것 같아요. 건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목재 원목으로서 힘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짜맞춤을 하는 게 짜맞춤 공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공법을 가구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미학적으로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구는. 또 요즘에는 이 시대에 맞게 그 친환경적인 목재를 써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생각해 그게. 또 뭐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 뭐 피톤치드가 많아가지고 위생에 좋으니까 가정에 그 가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하드 단단한 나무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화렵수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위생에 좋다고 하면은 소나무 계통, 그 뭐 편백나무라든가 뭐 소나무, 한국에 자생하는 그런 나무들로 가구를 짜맞추면서 만든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의 원리, 제작의 원리를 먼저 생각하고 난 일을 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가. 요즘 첨단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지만 아날로그성,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는 저는 안 만든 것이 다 만들어 봤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기초적인 게 그 원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됩니다, 이거는. 특히 또 목공 기술은 모든 생산 기술의 기본이 된다고 보면 돼, 이게. 어느 부위에나 다 적용이 다 되거든요, 이게. 다리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꼭대기까지 마감할 때까지, 장석을 박아서 마감할 때까지 보면은 정말 그 공법이 많이 들어가요. 사전에 머리로 인식을 하고 앉아서 생각을 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합판 크기를 2400에 1200 정도로 보는데요. 그 합판 크기도 그냥 집어넣으면은 기계가 다 깎아줘요. 자동으로 깎아주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와일드 샌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사포까지 다 쳐준다, 요즘에. 그러니 사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운반해서 갖다 올려만 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요즘에 이 컴퓨터화 돼 있어가지고 프로그램만 입력시키면은 가공도 가능하고, 입체적으로 정말 손으로 깎기 굉장히 어려운 거, 요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깎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푼 하나 깎는다, 숟가락을 깎아야 되겠다. 손으로 하려면 이거 몇 날 며칠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기계에 집어넣으면 혼자 다 해줘요, 이게. 요즘에 또 우리 장부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꿀구멍을 손으로 팠잖아요. 손으로 팠는데 끌날 3개 끼워 놓고 그 프로그램 입력시키면 지가 알아서 다 파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창호원양 가서만 손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 구멍을 이렇게 파잖아요. 근데 요즘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파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광주에 계신 그분은 하루에 문짝을 많게는 140짝을 짜세요. 그걸 그 연구해가지고 기계를 직접 만들어 쓰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양산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작품형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그 기계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는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목공일 하시는 분 다 영세하잖아요. 영세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합해서 협업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정도, 4분 정도 업체를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큰 공장에 시설이 잘 돼 있는 공장에서 견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견습을 해갖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해야 돼. 그거를 그 일반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 가갖고 회사 보여달라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모범 공장이 있으면 일반 그 소규모의 공장에 그 하시고 작업하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같이 거기에서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마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 소규모 하는 분들은 거의 기계를 사용 않고 있는데 기계를 사용 안 하면 우선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방법대로 몇 분 그러니까 뭐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장인들을 모아가지고 큰 공장 시설을 가서 시찰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개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줘야지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하면 더 발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국의 짜맞춤을 가지고 그 외국의 이태리나 뭐 스칸디나비아 그런 가구에 맞춰서 접목해서 하는 건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디자인 흐름이 달라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짜맞춤 공법 가지고는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이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음식 문화도 한국 그 음식들 외국 가서 좀 맛을 내듯이 한국적인 가구를 만들어서도 외국에 가서 그 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면 그만큼 그 디자인을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디자인 개발을. 그러니까 그 짜맞춤은 한계가 있습니다. 원목을 하기 때문에 이태리는 주로 이제 그 좀 클래식한 것들 많고 옛날에 그래서 짜맞춤 가지고 그거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근데 한국 거는 좀 간결하고 소박하잖아 이게. 그냥 그런 부분을 따라서 거기에 맞춘 그 좀 시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나간다면은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이제 그 가구를 외국 거를 상당히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어요. 저도 인터넷 좀 하기 때문에 제가 검색은 잘하니까 그래서 많이 보고 있는데 각종 가구들을 보면 그 정말 한국의 그 뭐 DIY 가구나 또 이렇게 그 좀 생산한다는 공장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디자인이 아니야 이건 아니올시다는데 이걸 해갖고 어떻게 정말 그 생활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적이 있어요.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외국 가구들을 가끔 좀 부유층에 가서 가구를 보면 말이죠. 주로 이제 그런 명품 가구들을 들여놓은 집이 있어요. 보면 정말 시원하고 간결한데 어딘가 모르게 맛이 있는 거 이게. 어디를 지나다니거나 여행을 다녀도 그냥 다니질 않아요. 뭔가 정말 저 가구에 이용할 게 있으면 한번 봐서 이걸 머릿속에 담아 놓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시내를 나가서 창경궁을 지나간다거나 비원 앞을 지나가면 그 건축물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때 갑자기 작품 하나 만들겠다? 안 나와요. 좋은 디자인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난 평소에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1년에 한 작품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작품이. 창작품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도 참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 되는 게 요즘 그 텔레비에 물팍도상관 보았는데 창호문 나온 거 보셨죠? 창호문 그 아자문인데 그 디자인이 낙선제 내당문이에요 그게. 낙선제 내당문인데 그걸 내가 1988년도에 월카야 아파트에 커튼을 떼고 그걸로 한 집을 다 해줬어요 내가. 그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그때 그게 얘기가 돼가지고 청와대 공사할 때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맡았던 그 사장님 댁을 내가 그 디자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걸 사장님 댁에 있는 디자인을 보고 청와대에 그 집무실 때다 그 창호문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게 상당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보면서도 창호도 참 그 많은 창호 그 무살 중에 그게 제일 이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간결하고 목재 짜맞춤 공법 가지고 분업화 이거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다른 자동차나 이런 게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분업화 해가지고 뭐 볼트너트 만드는 사람, 뭐 조립하는 사람 이렇게
뭐 부속이 몇만 개씩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이 목공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간단 몇 가지 안 되죠. 짜맞춤 장부 2개가 더 끼우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따져봐도 몇 가지 공법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방탁자를 하나 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장방이 있고 문짝이 있고 서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방탁자 하나만 짤 줄 알면은 한국의 전통 목가구는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방탁자 하나 속에는 짜맞춤 공법의 모든 기술 다 들어 있어요. 아마 거의 다 들어 있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사계물림이라든가 뭐 장부짜임, 연기짜임 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분업을 하면 번거로울 뿐이에요. 개수가 많아도 마찬가지. 목재 공법은 가까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분업화를 시킬 필요도 없고 시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하고 다 끝나는데 그게 우리 정도 되는 세대들이 정말 일을 지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일을 시켜보면 하다못해 대패질을 하거나 톱질을 하거나 끌고만 파는 그 자세만 봐도 이 친구가 누구한테 일을 배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정석이 있다 이거죠. 정석이. 족보가 있듯이 정말 그 끌고만 하나 파도 자세가 돼야지 정확하게 끌고만 파지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못 파거든요. 근데 나 어디선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 작업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제자가 끌고만 파고 하는데 참 답답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끌고만 제대로 팔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는 그때 이제 1960년대니까 6년도 그때니까 그 장로를 보통 잡으면 한 8개씩 이렇게 잡으면 기둥이 몇십 개씩 돼, 한 50개 돼요. 그러면 끌구멍을 하루 종일 파는 게 하루 종일. 그러면 정상적인 다리를 만들어서 우마라고 그러는데 다리를 만들어서 앉아서 다리 올려놓고 무릎에 팔 올려놓고 이게다가 그냥 안 되니까 지지해서 끌고 파야 끌이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걸 누가 합니까? 기계만 대봐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그 수공을 손으로 했던 기술을 알아야 기계도 사용하는 거지. 손으로 안 해본 사람은 그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나무를 깎아봤어야지 결이 까꾸로인지 옳게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나무가 부드러운지 강한지 알 거 아닙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절대로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깎으면 이렇게 니아가로 대패밥이 한 니아가 나올 정도로 깎았으니까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깎은 거죠. 대패질 잘한다 하면은 이렇게 깎으면 대패밥이 머리 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일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실제적으로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